들리는 OX 퀴즈, 법인 세법, 파이널 핵심 정리, 챕터 2, 손익의 귀속 시기와 자산 부채 평가.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로 구분하시오. 1번. 법인이 시용 판매한 제품과 관련된 입금 또는 손금은 해당 제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인식한다. X. 시용 판매의 경우는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반품 기한 및 특약 기한 등의 경과로 판매가 확정되는 날을 입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로 한다. 2번. 장기 할부 판매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 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채권의 회수 기간 동안 기업 회계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입금해 산입한다. 5. 3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도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조정을 통한 적용이 가능하다. 4번.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의 경우 그 입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 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이다. X. 장기용 양매출의 경우에는 진행 기준에 따라 해당 입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를 판단한다. 다만 법인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 기준의 적용을 허용한다. 5번.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입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 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할 수 있다. 5. 6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기 전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기간 경과분을 결산서상 이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본다. X.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기예금 이자는 원천 징수 대상이므로 기간 경과분 미수 수익을 결산서상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7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기간 경과분을 결산서상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 단, 차입일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는 제외한다. 5. 8번.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은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한다. X.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므로 결산서상 계상 여부에 불문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한다. 9번. 법인이 매출 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 할인 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 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급 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5. 10번.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발생한 평가손익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X.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제외한 일반 법인의 파생상품과 관련된 거래로 인한 손익은 계약이 만료되어 해당 손익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인식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으로 한다. 11번. 대금 청산일이 인도 일보다 빠른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동산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 연도는 그 부동산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이다. X. 부동산 판매로 인한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 연도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등록일, 인도의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이다. 12번. 영수증을 작성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 대금과 용역 대가의 귀속 사업 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 연도로 하여야 한다. X.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 연도로 할 수 있다. 즉,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 규정은 아니다. 13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 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여기서 사채 발행가액이란 사채 발행 수수료와 사채 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5. 14번. 리스 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의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 연도는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때 리스료의 리스 개설 직접 원가는 제외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 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5. 15번.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보험료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한다. 5. 16번. 법인이 매입한 단기금융자산 또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해당 단기금융자산의 매입가액의 취득부대 비용, 즉 금융수수료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X. 법인세법상 단기금융자산 혹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가액은 취득부대 비용을 가산하지 않은 금액으로 하며 해당 취득부대 비용은 단기 송금으로 처리한다. 17번.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X. 고가 매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가액, 즉 시가의 130% 범위 내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8번.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5. 19번. 법인세법상 연지급 수입이자는 이를 금융비용으로 보아 당기의 손금에 산입한다. X.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연지급 수입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가 결산서상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20번.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취득가액은 해당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21번.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 2억 원의 건물을 2억 5천만 원에 매입하고 장부에 2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다면 건물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이다. 5. 22번. 시가 1억 원의 주식을 발행하여 시가 9천만 원의 토지를 현물 출자 받은 경우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1억 원으로 한다. X.
현물 출자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적격 비적격을 불문하고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23번. 토지를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취득가액을 할부대금의 명목가액 1억 원 대신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 7천만 원으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토지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1억 원으로 한다. X. 장기연불 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을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 현재 가치로 평가한 경우 이를 수용한다. 24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5. 25번. 법인이 소유한 시가 5천만 원, 장부가액 6천만 원의 기계장치를 다른 법인이 소유한 시가 4천만 원, 장부가액 4,500만 원의 기계장치와 교환하였을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4천만 원으로 한다. 5. 26번. 출자법인이 현물 출자로 인하여 피출자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 현물 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 출자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5. 27번. 물적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 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5. 28번. 신설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X. 재고자산의 최초 신고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 세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29번.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용하는 법인의 경우 제품은 선입선출법, 건설용 원자재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30번.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3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승인 절차는 요하지 아니한다. 5. 32번.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X. 임의 변경 시에는 무신고 시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33번. 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무신고 시 평가 방법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평가 방법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평가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34번. 법인세법은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X. 재고자산의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감액 손실은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감액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35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과 금융회사가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신고 의무에 관계없이 시가법을 적용하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따르므로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6번.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적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고 적가법 적용 시 원가법과 비교하는 시가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37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5. 38번. 유가증권의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여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감액 손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가법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X.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별도의 적가법에 대한 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 및 부도 등으로 인한 주식평가 손실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산상 계상한 경우 이외에는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9번. 장부가액이 300만 원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가 0원인 경우에는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는 회계 처리를 인정한다. X.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한다. 40번.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하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제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X. 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맞는 지문이나 이외의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제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1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손익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제정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할 수 있다. X. 외국환은행 외에 일반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 부채 중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와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 등이다. 즉, 모든 외화자산 부채가 아니다. 4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산상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여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부상 계상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세무 조정을 하여야 한다. 5. 43번. 법인이 보험업법 등 법률에 따라 유형자산을 평가 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본다. 5. 44번.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법인에 제24기 12월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는 제25기인 경우 제24기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하지 않고 제25기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5기의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X. 유형자산의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도 해당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결산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다. 45번.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멸실 손괴된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액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또는 파손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감액 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로 처분해야 한다.
X. 유무형자산의 평가 손실은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은 허용되지 않는다.